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전일 성탄 연휴로 저희는 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아시아 증시들 열렸습니다. 중국, 일본 열렸는데 니케이 지수가 5% 어제 밀렸습니다. 중국 증시도 장중 낙폭을 회복하긴 했지만 2,500선 간신히 지켰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역시 급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 열리기 전부터 공포감에 휩싸였는데 정오경까지는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1%대의 낙폭이긴 했지만 미국이나 일본 또 중국이 무너지는 것에 비하면 견조하다라는 시장 분위기였는데 조금 전부터 지금 급락세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나스닥 다우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코스피가 1.96%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2% 하락으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준비했던 내용들도 저희도 어느 정도 지금 변환이 필요할 정도로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아시아 증시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1%대로 급등 출발을 했고요. 중국 증시도 괜찮게 출발을 했는데 현재 양 지수 모두 내림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의 영향을 또 그대로 받는 우리 시장의 최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 잘 봐야 되는 게 대장주 삼성전자의 흐름입니다. 지수가 빠지고 있긴 한데 지금 대장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현재 1%대로 접어들긴 했는데 시장에 대비하자면 견조합니다. SK하이닉스도 0.83%고요. 그러다 보니 이 두 종목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개별 종목 장세 분명히 하나하나 지켜봐야 되는 시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거래소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외하면 지금 시총 상위주 중에 오르는 종목 없습니다. 경기 방어주도 모두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외하면 시총 상위주들 모두 다 급락세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배당을 받기 위한 마지막 날인데 이 배당 관련 이야기를 모두 다 집어삼키고 있는 게 지수의 급락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연말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배당 관련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야 할지 소소한 이야기부터 시장의 큰 그림까지 마켓 리더들과 함께 일부 준비했습니다. 함께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세계 증시가 불안한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이 일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비상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고 있다며 또 연준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해외 주둔 미군들과 통화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연준이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좋고 기업들도 세계 최고라며 지금이 살 기회라고 투자를 독려했습니다.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참여정부 때 수준 이상인 3.2%로 인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주택 3채 이상 소유자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채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에서 3억부터 6억 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율을 0.7%로 이전보다 0.2%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5월부터 종교인들도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또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오늘 한국GM에 4,045억 원을 추가 출자합니다. 산업은행은 시설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국GM의 우선주 1,190만여 주를 받았고 이에 대한 주금 4,045억 원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부와 GM본사가 합의한 경영 정상화 지원 방안이 모두 이행된 가운데 한국GM은 내년 초 연구개발 신설 법인을 정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이어갑니다. 코스피가 지금 2015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순식간에 40포인트가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2% 가까운 급락입니다. 지금 자막인 1.8%인데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5분 만에 지금 1.8에서 1.95%까지 더 밀려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정오 이후에 다시금 2차 하락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시장이 2036포인트대 장 초반에 좀 버텨주는가 했는데 1차 급락이 정오 때까지 나왔고요. 오히려 낙폭을 좀 줄이나 했는데 다시금 털썩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만나볼 텐데
외국인의 매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07억 원까지 줄어들었고요. 기관 1,539억 원 사줍니다. 기관이 지금 금융투자가 1,146억 원, 연기금 484억 원 사주고 있긴 한데 역부족이고요. 개인이 오늘 2,132억 원 대량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공포감에 개인들은 매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투매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잘 버티던 삼성전자가 1%대까지 낙폭을 키우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6만 원 위태위태합니다. 현대차도 그동안 잘 달리던 모습들 온데간데 없이 2.44% 밀리고요. 셀트리온만 지금 2.38%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그리고 SK텔레콤, 포스코, 한국전력까지 빠지는데 SK텔레콤, 한국전력 경기 방어주적 성격 오늘 보여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밀리고 LG화학도 밀리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 흐름이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 신한지주, 금융주들 일제히 밀리고요. 현대모비스 4%가 밀려 내려갑니다. 삼성물산 역시 3%가 넘게 밀리고요. 네이버도 12만 원 붕괴됐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역시 2% 가까운 하락입니다. 2%, 1.97%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 656포인트, 650선대까지 털썩 밀려 내려왔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닥 역시 많이 밀립니다. 2차, 1차, 2차 지금 하락이 나온 건데 664부터 정오경까지 한번 밀리고요. 정오 이후에 코스피와 동일하게 잠시 반등이 나오나 지수 낙폭을 줄이나 했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대로 털썩 밀려 내려옵니다. 655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는데 수급 주체 만나보면 쌍끌이 매수는 유효하지만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 물량 많이 줍니다. 153억 원 외국인 매수에 그치고요. 기관이 1,453억 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지수 방어 역부족이고 개인이 지금 1,523억 원이나 매도를 하는데 개인은 지금 투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외하면 전 종목 하락입니다. 지금 낙폭이 1%에서 2%대로 굉장히 큰 급락을 보여주는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 시총 상위주들을 통해 지금 살펴볼 수가 있고요. 다음 살펴보면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종목 파란불인 가운데 펄어비스 많이 빠지고요. 코롱테 시즌도 3%가 넘게 빠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제약, 아난티, 컴투스, 파라다이스, SK머티리얼즈까지 전 종목 빠집니다. 지금 오르는 종목 찾기가 힘든데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굉장히 이례적인 건 이렇게 지수가 밀리게 되면 원달러 환율 지금 급등해야지 시장에서 알려진 매크로대로 본다면 정상인데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주춤합니다. 지금 오름세 아니고요. 지금 달러가 소폭이지만 약세를 보이면서 비이성적인 시장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매크로대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미국 증시의 조정이 그리고 깊었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 증시까지 전 세계 증시가 휘청거리는 모습인데 셧다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셧다운 전망은 어때요, 지금? 네, 셧다운 관련돼서 말 그대로 쉽게 얘기 드리면은 미국의 행정 부분의 일부분이 멈추는 거죠. 의회에 예산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루어졌던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미국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가 같이 돌출되고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가운데 나왔던 변화이기 때문에 좀 더 불을 질렀다라는 표현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셧다운 관련된 얘기는 1976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20차례 발생했는데 평균 지속 기간이 한 6.5일 정도 됩니다. 올해 1월달과 2월달도 한 3일에서 9시간 정부 폐쇄가 이어졌던 범위가 이어졌었는데 보통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S&P 500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셧다운 발생하고 한 5일대가 주가의 낙폭이 가장 심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회복 기간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각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 쪽에서는 아무래도 선진시장답게 좀 제한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한계가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반영한다는 거겠죠. 특히 지금같이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다가 거의 S&P 500 기준으로 한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660선에서 거의 3,000대까지 거의 5배 가까이 10년 동안 올라온 수치인 만큼
그런 어떤 고점권에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모습들을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 차익 매물을 좀 더 이끌어내는 모멘텀이 됐다란 안 좋은 모멘텀이죠. 그런 쪽에 대한 두각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정치적인 리스크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핀세 쪽으로 보게 되면 트럼프 리스크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연준 의장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상황 쪽에서 해임한테 문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단 계속 입지가 좁아지는 트럼프와 관련된 이 돌출된 행동들이 시장에 미치는 여파도 불안하다라는 쪽으로 보이시는 게 가장 우세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국경장벽 관련된 얘기가 이번에 셧다운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존에는 콘크리트 장벽에서 이번에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걸 보게 되면 철제 슬랫 장벽, 그러니까 즉 기둥을 바꿔서 앞뒤가 뚫려 있는 상황으로 만든 철제 장벽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지금 민주당도 장벽을 세우는 데는 합의를 했는데 괜찮다 안쪽에 있는데 이 철제 장벽으로 바꾸다 보니까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철강 가격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부터 한 25% 관세를 빌려서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여기서 민주당이 강조하는 얘기는 자충수 아니냐. 특히 철강 관련된 무역 전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가격을 올린 만큼 그에 따른 비용이 더 드는 거를 너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냐라고 압박하는 부분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트럼프 쪽에 우세하게 철강 관련된 철제 슬랫 장벽이 설치된다라고 하게 되면 철강주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영향권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다고 보여져도 지금은 이제 그쪽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셧다운 관련된 기간이 장기화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번 주 말까지가 거의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래도 합의하겠지라고 바라보고 있는 어떤 중요한 변수를 떠오르는 가운데 좀 더 길게 가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를 통해서 낙폭이 좀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짧은 시각적으로는 오히려 기회를 노리는 전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워낙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것은 염두를 함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투심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 이 부분이 주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포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변동성 지수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 역시 좀 버티고 잘 가다가 지금 부러질 것 같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전망이나 전략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버티던 시장이 흔들리면은 더 무섭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오늘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이 이를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오늘은 배당 기준일입니다.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배당은 무슨 배당 그러면서 전혀 신경도 못 쓰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배당 기준일인 만큼 오늘 잘 샀다가 하반기에 수익이 안 좋으니까 배당이라도 받자 싶어서 오늘 덜컥 사시기보다는 일단 만약에 배당 관련된 쪽을 전혀 고려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당장 대응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떤 메리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오히려 내일 배당락이 이어질 때 상대적으로 고배당인 만큼 배당과 관련된 매물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오늘 시장이 많이 밀리기는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단기 낙폭과 관련된 쪽에서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연말인 만큼 내일 배당락을 회복하는 부분들과 또 이제 이어지는 말일 폐장과 관련된 쪽의 연결고리로 보게 되면 그래도 윈도우 드레싱과 관련된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의 방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게 되면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좀 충분히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를 이용하는 전략들도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1월 효과와 연결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제약 바이오 섹터,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유틸리티나 아니면 남북 경협 섹터,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 관련된 종목들, 이런 어떤 한정된 섹터 쪽에 대한 변화들은 한 번쯤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오장 낙폭이 커지는 부분들을 살짝 이용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성탄 연휴를 우리가 휴장한 게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후장 들어서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증시 확실히 부러진 것 같다라는 기사들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약세장 접어들었다면 고점 대비 20%. 일본 증시 2만 선 지금 무너졌고 이게 참 시장이 생각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약세장 진입을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맞는 건가요? 예, 저도 이제 그런 논조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기 이전에 저도 여태까지 이제 이머징 마켓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왔었는데 그것이 지속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일선을 이탈한 이후에 미국 증시가 그래도 약세장 전환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진 않았는데 고점 대비 20% 정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뉴욕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약세장 진입의 조건을 만족했다. 결국 베어마켓으로 진입했다. 이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디까지 하락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인데 이제 마켓워치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서요. 여기서 분석을 한 거는 S&P 기준으로 2250에서 2300포인트가 단기 저점이다. 패턴 분석을 통해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그렇게 분석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헤드앤숄더 패턴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2250에서 2300 정도가 제 생각에도 단기 저점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물 공백이나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해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2019년에 대한 중기적인 전망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여기서 이 반등을 노린 투자를 해야 될까 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머징 마켓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이머징 마켓만 전망이 안 좋았는데 이제 선진 시장도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해서 기술적으로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매수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미국 시장 얘기요. 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시장 참여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과연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지 해서 이번에는 단기 저점을 미리 짚어서 예측을 한다. 이거보다는 반등을 한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시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너무 무섭게 하락을 했죠. 미국 시장이요. 그래서 주요 업종이나 종목을 포함해서 전 업종 폭락을 하고 주변에 있던 종목들도 다 같이 폭락을 해서 기술적으로 주요 지지선을 붕괴했기 때문에 2월의 조정, 우리가 2월에도 좀 깊은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타났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양상이죠. 기술적으로 악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 회복에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2월에는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황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이 단순히 기술적인 그런 악화되는 그런 지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최근에 나온 반도체 업황,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실적이 나왔는데 업황 둔화를 아주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반도체 지수가 테크 업종 폭락을 만들고 또 시장 폭락의 중심 이슈로 또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분석 자료를 지금 손에 쥐고서 보고 있는데 이 하이엔드 스마트폰하고요. 그래픽 분야의 수요 둔화 이걸 아예 언급을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그리고 메모리 수요 저조가 향후 몇 분기 동안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서 분석하는 건 내년 1분기까지 안 좋고 거기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몇 분기가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출 가이던스 자체가 많게는 한 22%까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분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왔었던 감소되는 폭도 상당히 크고 그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 하이닉스를 분석할 때 나오는 자료들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미국 쪽에서 불안 요인은 미국에서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것이 강도가 심해지고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도 전망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제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우리가 채권 시장 쪽으로 계속 지켜봤었는데 내년 1분기 미국 국채 입찰 일정을 찾아보니까요. 올해 4분기가 굉장히 빡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올해 4분기 채권 입찰을 찾다 보면은 마지막 폐장일까지도 안심할 수 없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이만큼의 물량이 내년에 줄지 않고 그대로 조금 더 늘어난 그런 측면이 있는 그런 미국 국채 입찰 일정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놓고 보니까 거의 2조 8천억 달러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4분기보다도 무려 1,000억 달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 조달 금액은 좀 줄어들어서 좀 약간은 낮을 수가 있는데 전체 금액 면에서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본다라고 보면 우리가 중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기업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전망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글로벌 유동성 개선되기는 아직 좀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미국 쪽에서의 자금을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예전처럼 자금을 끌어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국면이 내년 초에도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확대되는 것은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 안 좋은데 글로벌 유동성 개선 아직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시각을 앞으로도 좀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시장이 그동안에 기댔던 유동성도 사라질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잘 가던 호황산업들 역시나 이제 사이클의 정점을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1중고, 2중고, 3중고로 결국에는 지수가 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게 우리 시장만 두고 보면 그래도 지금 잘 버티고 있다, 선방한다 이런 표현들이 뭐 절로 나올 정도로 의외로 잘 버티지 않습니까?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건데 여타 국가나 뭐 업종을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때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올해 이번에 12월 달에 우리 내부적으로 업황의 변화하고 수익률의 변화하고 또 그런 국가가 또 있나 살펴보니까 대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만하고 비교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한번 비교해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머징 마켓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 한국하고 대만 같은 경우가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모습에서 나타나는데 산업 구조도 아주 비슷하죠. IT하고 반도체 부품으로 연관된 그런 비슷한 산업 구조죠. 그래서 산업 사이클상으로 놓고 보면은 이런 전체 IT 업황보다도 부품 산업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먼저 내리고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선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덜 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지리적으로 중국 영향하고 밀접한 그런 공통점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은 지금 아무래도 중국도 마찬가지로 좀 하방 경직성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두 나라가 비슷하게 좀 덜 내리고 있다.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뭐 우리만 불안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그런 나라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꼭 우리만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코스피가 또 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가 우리 내부적으로 따져봤을 때 올해 후반기 강세 업종 있죠. 건설, 조선, 전기가스요. 그리고 그동안 부진했었던 자동차. 이 업종들이 12월에 상당히 강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운수장비가 8%대 강세를 보였고 전기가스가 7%, 은행건설이 3%씩 올라서 상대적으로 강세 업종이 이렇게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덜 내렸다. 이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이게 좀 앞뒤가 맞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해서 제가 이 대목에서 한번 표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뭘 준비했냐면 나스닥 지수하고 종합지수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을 좀 비교해봤습니다. 해서 그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뭐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반도체 지수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은 나스닥 지수가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박스피 지수를 좀 넘어선 이후에 약간의 상승,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 이후에 좀 내림폭 자체도 지금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 좀 적은 이유가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영향을 덜 받는 구조. 아까 말씀드렸었던 다른 업종들이 좀 메워주는, 수익률을 메워주는 그런 모습이 지금 하락을 막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나스닥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큼 올라가는 동안에 우리가 덜 오른 것은 다른 업종이 못 올라서 우리 IT 업종이 못 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이 못 올라서 우리 지수가 못 올랐는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급락하지 않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이 거꾸로 반등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 그림 같은 거를 이렇게 유선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고 좀 쉽지가 않다라는 점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일정상으로 스튜디오에 직접 나가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 몇 가지 그림을 가지고 이 반도체 포함해서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좀 쉽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고요. 그 이후로 이제 좀 얘기를 건너뛰어가지고요. 그래서 반도체 경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가적으로 경기가 악화돼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그래프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추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나스닥 지수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나 뭐 이런 여타 업종이 강세를 한번 보인 직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보면은 지수의 하방 경직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해서 대만 같은 지수나 중국 같은 경우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큰 폭 하락을 보이면서 10월에 저점까지 근접을 한 상태입니다.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장의 추가 조정이 나타날 경우에는 디커플링의 한계가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중국이나 대만이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10월에 저점을 하회할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맨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이 반등 타이밍에 들어섰다. 그래서 반등이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중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계속 디커플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장세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가장 그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꼽아야 될 것은 지난주에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가 하락이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해석을 한다면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 원자재 약세에 드러내는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번 주에도 또 나타났듯이 이머징 마켓 쪽의 경기 부진을 계속 시사하는 그런 팩터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 역시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이 강세를 나타냈었던 그 모습의 한계를 드러낼 그럴 요인이다 해서 앞으로 장세에서 미국 시장이 돌아서지 못한다면 상대적 강세도 더 이상 지속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상승할 때 소외받고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는 디커플링이 나와서 좀 갈 거 아닌가 우리 시장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타이밍이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0월 저점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이게 오늘까지 지금 매수를 하면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 아닙니까? 이거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 오늘 많으실 텐데 배당보다는 지금 지수 떨어지다 보니까 배당주들도 지금 뭐 KTNG부터 해서 SO일까지 줄줄이 전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때요? 지금 배당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져가는 게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배당 투자 전략은 중기 투자 전략입니다. 이게 단기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오늘 사가지고 내일 배당락 회복하면 빨리 팔아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단기 전략, 중기 투자 전략을 단기 투자 전략에 적용하자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첫째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배당 투자 전략은 우리가 배당이 다가왔을 때 시세가 강해질 때 아예 팔고 나와서 실제 배당보다는 배당 투자가 거론이 될 때 차익을 먹고 빠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락을 회복하는 게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배당락이 얼마가 될지 지금 거의 깜깜이 장세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1월물 선물 시세 쪽에서 선물 시세를 감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3월물 선물이 아니라 미니 1월물 선물은 만기가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이론 가격이 지금 실제 가격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가격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종합지수로 환산하면은 내일 2,000포인트 아래로 배당락 시세가 떨어지거든요. 한번 금방 올라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식 선물 쪽에서 보면 그걸 시세를 다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SK텔레콤 시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가보다 주식 선물로 사면은 10,000원 이하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그 이외에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000원 정도 갭이 있고 배당을 많이 한다는 그런 주식들은
배당락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주식 선물에서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주식 선물 사는 사람들은 100% 무조건 다 먹는 장세가 내일 나타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해서 지금 배당 투자를 하면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더 길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금융회사들이 배당을 노린 차익거래나 비차익거래 많이 들어왔다고들 얘기가 나와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쪽 금융회사들은요, 이 매수 금액만큼의 선물을 매도한 상태입니다. 지금 선물하고 미니 선물 매도 금액을 따져보면은 1조 한 4천억 정도 최근에 매도가 나왔고요. 12일 이후에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들어온 게 한 1조 5천억 돼서 거의 금액이 유사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내일 이후에 시세가 오르건 내리건 이 베이시스가 정상화되면은 그 주식값이 오르건 내리건 무조건 팔아버려도 배당만큼은 남는 장사가 된다는 것이죠. 일반 투자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해진 걸고 선물 매도를 하고 주식 매수를 한 상태에서 배당 투자를 하는 거하고, 그냥 지금 시점에서 내일 시세 만약에 물리면 언젠가 회복되겠지 하면서 중기적으로 배당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하고는 전혀 틀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락 이후에 오히려 이 배당을 청산하는 금융회사들이 들어온 금융회사들이 매수한 그런 배당들이 매물 압박으로 오히려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점. 결국 금융투자회사들은 배당락을 다 챙기고 수익을 챙겼는데 그 뒤에 남은 매물 압박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들어가는 배당 투자자들이 고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배당 투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면 굳이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와서 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꼭 하고 싶다 하더라도 비중은 좀 자제해서 적절한 수준 이하로, 절반 수준 이하 정도의 비중을 좀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배당 관련 주까지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괜찮아 보인다라는 기사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는 중기적 관점으로 볼 때 위험한 투자일 수 있다라고 정확한 시점에서 맥을 짚어주셨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종목 추천 받아보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